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전 세계 우편기관들이 미국행 우편물 및 소포 발송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와 위조품 반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긍정 신호입니다. 노년 측의 버팀목이었던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33년으로 예측되면서 무려 23%에 달하는 연금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내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이 저렴한 보험법 플랜에 대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관세 폭탄으로 얻은 수입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 의원이 1인당 최소 $600를 지급하는 법안을 전격 상정하며 현금 리베이트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과 퓨 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5,330만 명이던 외국 태생 인구는 6월 말 기준 5,190만 명으로 14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일리노이주 수잔나 멘도사 주감사원장이 나일스 소재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시카고 지역 한인 리더들과 동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가 시카고 지역의 두 교회를 찾아 은혜가 가득한 찬양과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선 전도사는 감사와 은혜 등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집회는 8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한미 장로교회 본당에서 시작돼 이어 8월 24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본당에서도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우편기관들이 미국행 우편물 및 소포 발송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와 위조품 반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그동안 $800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적용해온 관세 면제 정책을 폐지하고 서류나 편지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호주 우편당국 역시 미국행 소포 접수를 중단했고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도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를 26일부터는 EMS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한 접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상품을 보내거나 받는 개인 및 기업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및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긍정 신호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고용 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개월간의 금리를 동결해온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잭슨 홀 연설에서 금리 결정이 오직 경제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이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년 측의 버팀목이었던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33년으로 예측되면서 무려 23%에 달하는 연금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 근로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2,005달러로 모든 수혜자를 포함하면 1,861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연금을 67세 이전에 받으면 평생 35%가 삭감되는 구조라 노년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금 수혜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내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이 저렴한 보험법 플랜에 대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인상안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최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 앤드 블루실드는 평균 27%의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역시 21%의 인상안을 제출했고 셀틱 보험은 무려 39%라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두 자릿수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미 높은 물가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험사들은 의료비 상승과 약값 인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의료 서비스 이용률 등을 인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관세 폭탄으로 얻은 수입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 의원이 1인당 최소 $600를 지급하는 법안을 전격 상정하며 현금 리베이트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는 팬데믹 시절 지급됐던 부양체크와 유사한 형태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15만 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최소 $600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4인 가족의 경우 최소 $2,400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더욱 기대되는 점은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장관은 연간 3천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2,400억 달러가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울리 법안은 관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리베이트 금액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온라인을 넘어 극장가까지 장악을 하며 전 세계적인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마련한 특별 극장 상영 이벤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그동안 스트리밍 업체의 배타적이었던 극장 체인들마저 경쟁적으로 상영에 나선 것입니다.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넷플릭스가 늦여름 박스오피스에 깜짝 선물을 안겼다고 평가하며 K-POP 데몬 헌터스 극장 상영 이벤트의 흥행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과 퓨 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5,330만 명이던 외국 태생 인구는 6월 말 기준 5,190만 명으로 14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월 15.8%에서 6월 말 15.4%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감소는 트럼프 정부 출범 반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외국 태생 인구 중 서류 미비자가 1,400만 명으로 이 중 800만 명은 서류 미비자 신분이고 600만 명은 임시보호 신분으로 추방이 유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1,180만 명에서 220만 명 급증했던 것과는 대비됩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일리노이주 수잔나 멘도사 주감사원장이 나이스 소재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시카고 지역 한인 리더들과 동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기구 시카고 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멘도사 감사원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인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이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가 시카고 지역의 두 교회를 찾아 은혜가 가득한 찬양과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선 전도사는 감사와 은혜 등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집회는 8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한미 장로교회 본당에서 시작돼 이어 8월 24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본당에서도 열렸습니다. 지선 전도사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누며 함께한 사람들과 신앙의 도전과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 침례교협의회가 주최하는 2025년 침례교 연합부흥회가 오는 9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를 향한 기대를 주제로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인 두지철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부흥회는 3일 동안 저녁마다 진행되며 깊이 있는 말씀과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9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9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믿음의 문제, 9월 14일 주일 오후 6시 성도의 모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성도의 참된 모델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부흥의 문의는 협의회 총무인 한권희 목사 630-730-9859로 하시면 됩니다. 한미 장로교회 부설 아이타스카 수요학교가 가을학기 9월 10일에 개강을 합니다.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과 교제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고훈 목사의 성서학당을 시작으로 심장 전문의, 의대 교수, 음악가, 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강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문의는 김미경 총무 630-726-27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10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면서 선선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34분입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릴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며 뉴스를 마칩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